벌떼처럼 덤벼드는 놈들에게 무지는 콧불소처럼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주먹으로 맨 앞에 놈의 콧뼈를 으스려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주먹이 놈의 복부를 찌르면서 뱃속에 있던 토사물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진의 분노가 놈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토사물은 다시 몸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15대 1의 격투. 평균 나이 30세의 팽팽한 덩치들과 65세 쭉을 준 늙은이의 대결. 그 대결은 참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일상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체리는 침대 난간을 내리고 라인 꺾임을 풀고 약병의 레이블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환 씨, 내일 오전 검사가 있어요. 금식입니다. 금식은 늘 했지.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차트를 전달하며 둘의 호흡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환 씨는 닭콩이 와야 혈압이 내려가요. 닭콩은 환 씨가 있어야 회진이 끝나. 농담은 농담으로 흘렀고 그 농담은 보호막처럼 둘 주위를 감쌌습니다. 오후엔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무지는 지시에 따라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떼었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모으고 발 뒤꿈치를 가볍게 떼었다 붙이고 팔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섞었습니다. 그는 숨을 짧게 나눴습니다. 늙은 몸은 규칙을 좋아했고 규칙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은행잎의 색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계절은 누가 보지 않는 사이에 언제나 한 칸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태구는 제 멋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검은 양복들이 그를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그는 늘 귀를 만졌고 늘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홍 선생, 내가 홍 선생한테 관심 많은 거 알고 있지? 우리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체리는 대답을 줄였고 동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길은 정해져 있고 당직의 발걸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문턱을 밟습니다. 무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는 가끔 복도 끝에서 방향을 바꾸어 스테이션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소리를 줄였지만 귀는 더 크게 열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그 말은 혼잣말이자 오래된 임무의 잔재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창문에 물방울이 도트처럼 붙었습니다. 체린이 미소를 머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비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무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환 씨, 오늘은 쉬세요. 쉬면 녹슬어. 녹슬면 닦으면 되죠. 그녀는 수건을 꺼내 무진의 젖은 머리를 톡톡 닦아주었습니다. 무진이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체린에게 맡겼습니다. 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닭콩? 그는 낮게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막을 건널 때 그늘은 발자국처럼 잠깐이야. 근데 내 그늘은 오래 남네. 체리는 웃으며 손바닥으로 수건을 더 눌렀습니다. 말 많은 날이네. 금식 취소할까요? 둘은 잠깐 함께 웃었습니다. 비는 조금 더 굵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의 밤은 낮보다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반짝이는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홍채리는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은 굳어 있었지만 펜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든 채린의 눈에 조태구가 들어왔습니다. 홍 선생, 우리 만난 거 먹을까? 내가 근사한 대로 모시지.
체리는 눈길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무 중입니다. 근무? 그럼 그 근무 그만해. 부의사장 명령이야. 명령은 그 옆에 검댕이들에게나 하세요. 의사는 명령받는 사람 아닙니다. 순간 조태구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서늘한 도끼를 내뿜으며 체린에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한 대 때릴 기세였지요. 이때 조태구의 뒷목덜미를 누군가 잡았습니다. 무진이었어요. 환자 되고 싶소, 부의사장? 이때 검은 양복 2명이 무진에게 덤벼들여 하자 조태구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꾸 눈의 가시처럼 나타나네. 다음엔 나타나지 마시죠, 눈의 가시씨. 하며 조태구가 자리를 떴고 그 뒤를 검은 양복들이 따랐습니다. 별명 하나 더 생겼네요. 눈의 가시씨. 체리는 웃었지만 무진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조태구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무진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뒤 체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로 가는 순간 검은 양복 2명이 나타나 체린의 입을 틀어막고 어느 세단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조태구가 있었습니다. 홍 선생.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밤 요트 탈래? 체린이 거세게 저항하자 조태구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녀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렇게 체린을 태운 차는 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별장은 도시 외곽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태구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귀를 만지작거리며 체린 앞에 다가섰습니다. 홍 선생, 여기 어때? 마음에 들지? 우리 재미나게 놀기에 딱 좋은 곳이야. 체린은 결박된 손목을 비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 짓 그만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조태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밤은 길고 경찰은 느리지. 강철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찢어진 귀의 흉터, 그리고 짧은 말투. 그는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조태구가 그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 오늘은 길게 갈 테니까. 강철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태구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탁 쳤습니다. 아, 그 약을 가져와야겠군. 아주 기분 좋아지는 약이야. 그는 방 안쪽으로 걸어가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기는 여전히 체린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조태구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체린은 조용히 손목의 결박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매듭이 느슨해졌습니다. 조태구가 강철기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녀는 천천히 밧줄을 풀어냈습니다. 손목이 자유로워지자 체린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숲길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포장 도로의 돌멩이와 풀잎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연잡아. 체리는 달렸습니다. 발끝이 비틀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체리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체리는 곧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가늘고 불안한 파형을 그어내고 있었습니다. 601호 병실 앞 유리창 너머로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채린의 모습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무진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닭콩, 눈 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진의 눈빛도 무거워졌고 그 무거움 속에서 날카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무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진이 멀리 부의사장실이라고 쓴 편말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무진 앞으로 첫 번째 장애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진을 막으려 했습니다. 순간 무진이 거세게 목을 걸어 올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허리를 낮추고 복부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번쩍이자 무진은 복도 의자를 들어 던졌습니다. 쇳소리가 울리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발목을 차올려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제압당한 남자 셋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숨을 고르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달구면 달굴수록 뜨거워지는 무쇠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에 가시씨 우리 보지 말자고 했는데 또 봤네? 조태구가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은 양복 셋이 쓰러진 복도 바닥을 내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값 못하는 새끼들. 그리고는 냅다 권총을 꺼내 무진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무진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시절 지겹도록 만졌던 것에 대한 권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 안 무서워? 이거 진짜야. 조태구는 미친놈답게 머뭇거리지 않고 무진에게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이 들고 있던 칼을 조태구에게 번개처럼 내던져 총 든 팔에 꽂히게 했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발 무슨 환자가 이래?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강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매우 위협적인 발놀림을 했습니다. 팔뚝은 기둥 같았고 흉터난 귀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진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무진은 몸을 낮추며 준비했습니다. 강철기가 복도에서 돌진했습니다.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무진은 턱을 스치듯 피했고 곧바로 옆구리에 팔꿈치를 꽂았습니다. 그러나 강철기는 움찔할 뿐 버텼습니다. 반격의 주먹이 무진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뼈에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둘은 복도 한가운데서 격돌했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바닥이 울렸습니다. 무진은 빠른 동작으로 손목을 꺾었지만 강철기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놓친 내가 제법 힘 좀 쓰는군. 무진은 숨을 고르며 눈빛을 바꿨습니다. 몸의 중심을 낮추고 발끝으로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강철기가 흔들렸습니다. 그 틈에 무진은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철기가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재밌네. 계속하자. 이제 노인 공경 안 해. 무진은 어깨를 풀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피와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눌렀습니다. 강철기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무겁고 느렸지만 한 걸음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무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중심을 낮췄습니다. 오래된 본능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철기의 주먹이 곧장 날아왔습니다. 무지는 몸을 숙여 피하며 복부에 무릎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팔뚝이 내려와 무진의 어깨를 찍었습니다. 통증이 번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걸렸어. 강철기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무진은 대꾸하지 않고 주먹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다음 순간 몸을 낮춰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가 상대의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강철기가 신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매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낮춰 들이받았습니다. 무지는 벽을 짚으며 몸을 틀어 충격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스치며 뼈가 울렸습니다. 무지는 이를 악물며 반격했습니다. 손날이 강철기의 목덜미를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무진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의 팔을 낚아채어 어깨 위로 넘겼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철기가 땅에 누운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지는 팔꿈치를 눌러 꺾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강철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는 팔이 꺾인 채로도 무릎을 휘둘러 무진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무진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손목을 비틀어 완전히 제압한 후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강철기가 결국 팔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태구가 다시 총을 집어 무진을 겨눴습니다. 무진이 그 앞으로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움찔한 조태구가 다가온 무진의 이마에 총을 겨눴습니다. 진짜 쏜다. 쏴라. 그 순간 내 숨통도 끊어진다. 우린 죽을 때 절대 혼자 죽지 않도록 훈련받았거든. 뭐야 이 늙은 새끼. 무진의 매서운 살기에 조태구가 겁을 먹고 뒤로 한 발 물러날 때 무진의 손날이 바람을 가르며 조태구의 목뼈를 으스러뜨렸고 동시에 다른 손의 주먹이 조태구의 면상을 찌그러뜨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찌그러진 곳은 연속으로 무진의 주먹에 짓눌렸고 곧 구멍이 뚫릴 것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광무진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오직 한 곳만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홍채린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가늘게 오르내리는 숨. 심전도 모니터가 작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친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무진이 마침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세 번째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어 겨울이 됐거든요. 건강을 회복한 무진은 새롭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열심히 청소하는 곳은 채린이 잠들어 있는 병실입니다. 채린은 여전히 꿈나라 공주입니다. 무진은 잠든 채린을 보며 오늘도 혼잣말을 합니다. 닭콩, 잠꾸러기야. 그만 일어나. 의사가 환자 안 돌보고 잠만 자면 어떡해?